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전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축구계 전체가 거대한 충격과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4월 8일 수요일 오전 11시 LAFC의 홈구장에서 펼쳐진 크루스 아술과의 콘카프 챔피언스컵 경기가 끝난 직후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위대한 선언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축구 역사 149년을 통틀어 현역 최고의 월드 클래스 선수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을 멈추기 위해 세계적인 명장들이 이렇게까지 한 목소리로, 그것도 분노 섞인 찬사를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전 리버풀의 전설이자 현재 레드불 축구 총 디렉터로 활동 중인 위르겐 클롭 감독이 ESPN 인터뷰에서 던진 한마디는 정말 말 그대로 미국 언론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시대 최고의 명장들을 이토록 폭주하게 만든 것일까요? 숫자에 가려져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손흥민의 진짜 진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단 하나의 드라마를 꺼내보려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지만 정작 경기장을 감싸고 있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팽팽했습니다. 콘카프 챔피언스컵이라는 거대한 무대, 그리고 멕시코의 강호 크루스 아술을 상대하는 LAFC의 분위기는 시작 전부터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거슬렸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현지 매체들과 일부 비판론자들은 손흥민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에이징 커브라는 단어를 무차별적으로 뿌려댔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득점과 도움이라는 결과물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 말들이야말로 너무 얕았습니다. 정말 축구를 숫자 몇 줄로만 보는 너무 뻔한 어그로였던 겁니다. 명백히 그것은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설에 대한 결례였습니다. 그리고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흔들리지도 않았고 말로 반박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경기장 입장에 젖은 잔디의 질감을 확인했고 오직 팀의 승리만을 생각하는 듯 굳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시끄러운 말보다 플레이로 답하는 선수. 리그전에서는 메시 이후 보기 힘든 대기록, 전반전에만 4 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각인시켰고,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북중미 챔피언스컵 8강전에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루스 아술과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지도 않은 채 상대 뒷공간을 향해 질주를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임한 관중은 거의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발이 빠른 선수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상대 수비진의 균열을 정확하게 꿰뚫고 어디를 찌르면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지 본능처럼 읽어내는 그 움직임,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의 손짓 같았습니다. 한 번의 침투, 한 번의 방향 전환, 한 번의 시선 처리만으로도 상대 라인은 갈라지고 동료들은 살아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단순한 러닝이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던 건 전술 그 자체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모두가 통계 수치를 확인하고 있을 때 LAFC의 산토스 감독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으로 들뜬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결심한 듯 아주 단단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토스 감독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거의 작정한 사람처럼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손흥민에게 아직도 골이나 어시스트 같은 기록만 들이대며 에이징 커브가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축구라는 스포츠를 다시 배워야 한다. 나는 내 선수를 향한 이 비겁한 비난을 결코 두고 볼 수 없다. 그 목소리는 경기장 복도를 울렸고 현장의 기자들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선수 감싸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산토스 감독은 명백하게 확언했습니다. 손흥민은 하락세가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 그의 침착함과 경기를 읽는 눈은 이제 신의 영역에 가깝다. 많은 이들이 스피드와 골 결정력만 보지만 손흥민이 공이 없을 때 보여주는 움직임과 동료들을 활용하는 플레이는 전 세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이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감독이 매일 훈련장에서 보고 경기장에서 확인한 현실의 언어였습니다. 정말 밥줄이 걸린 감독이 저 정도로 말한다는 건 그 안에 확신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산토스 감독의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더 놀라운 장면이 다시 조명됐습니다. 바로 전날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철저하게 흔들렸던 올랜도 시티의 마르틴 페레 감독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거의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손흥민은 기록지에 나타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다. 그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우리 수비진은 붕괴 직전의 공포를 느꼈다. 골이나 어시스트가 없다고 그를 비난한다고? 그가 수비수 2-3명을 끌고 다니며 만든 공간 덕분에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이건 정말 강력했습니다. 적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팀 감독의 칭찬은 혹시라도 감정이 섞였다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팀 감독의 이 절박한 증언은 다릅니다. 그건 직접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기록지 한 줄로는 설명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보이는 장면에서는 동료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월드 클래스의 진짜 기준이 갈립니다.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세계 축구의 거장 위르겐 클롭 감독이 ESP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무게감 있는 화법으로 유명한 인물이지만 이날만큼은 목소리의 결이 달랐습니다. 훨씬 더 단호했고 훨씬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말을 더는 참지 않겠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진 한마디는 정말 축구계를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에이징 커브라는 말은 이번 경기로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과 도움이라는 숫자에 갇히는 선수가 아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자 ESPN 취재진도 그대로 숨을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옹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클롭 감독은 곧바로 손흥민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뒷공간을 침투하는 능력만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격 시의 유기적인 움직임, 동료의 타이밍을 살려주는 배려, 상대 수비진에게 주는 위협감, 그리고 공을 잡지 않았을 때조차 경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존재감까지 그 모든 것을 조목조목 꺼내 놓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골장면 하나가 아니라 그 선수가 경기 내내 상대에게 심어놓는 압박감이라는 걸 클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감독이라면, 그리고 손흥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팬이라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 것이다. 그는 이미 득점과 어시스트, 그 이상의 결과물을 내고 있다. 검증된 스트라이커로서 상대팀에게 주는 위협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같은 팀 선수들에게 본이 되고 헌신하는 그의 플레이는 전 세계 모든 감독이 갈망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건 그냥 좋은 말 몇 줄이 아니었습니다. 축구를 가장 깊게 이해하는 사람의 해설이었고 동시에 축구를 숫자로만 소비하는 시선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습니다. 클럽 감독의 분석은 정말 예리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이제 단순히 신체 능력으로 축구를 하는 단계를 넘어서 지혜와 품격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냐, 예전처럼 몇 골을 넣었냐, 그런 질문 자체가 이제는 너무 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손흥민이 한 팀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고 상대 수비의 밸런스를 어떻게 깨뜨리며 동료들의 경기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장 쉬운 숫자만 붙잡고 있었고 그 숫자가 조금만 줄어들면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런 반응은 축구를 보는 게 아니라 결과표만 소비하는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이 발언이 전파를 타자마자 미국 사회의 전역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손흥민의 활약이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희생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그제야 많은 이들이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손흥민이 매번 직접 골을 넣지 않더라도 왜 팀은 그가 있을 때 더 매끄럽게 흘러가는지, 왜 상대 감독들은 경기 전부터 그를 중심으로 대책을 짜는지, 왜 동료 선수들이 그와 함께 뛰면 더 많은 공간을 얻고 더 많은 찬스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건 기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문제였습니다. 손흥민은 숫자 위에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몰랐던 진짜 이야기는 경기 종료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유니폼을 입고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손흥민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날 경기 전부터 경미한 통증을 안고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체되어 나가는 어린 선수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다, 고생했다라고 동료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이건 그냥 주장 완장이 있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진짜 리더만이 보여줄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구단 관계자들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건 단순한 축구 기술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동료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었고 어떤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거인의 품격이었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나 팀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